이 탄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절개를 떼면 억지로 이제 잡아당겼다고 네. 하면은 완전히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. 네, 엄청난 수술 후 통증, 네, 심한 동반 탈락, 심한 흉터,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괴사가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. 잘 선택하고 치료받아요. 이 디자인하고 이제 이게 모수로 측정하시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제 후두부에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잖아요, 탄력을. 네. 이 탄력이 어느 정도가 높아야 많이 되고 아니면 이 탄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또 네. 탄력일 수 있는데 어느 네. 정도가 이제 돼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피 탄력이라는 게 양쪽 절개를 떼어내고 나서 양쪽이 만나서 봉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 봉합이 될 수 있는 폭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해서 두피 탄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고 있고요.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로 표시해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탄력 측정을 하지 않고 절개를 떼는 선생님들이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1차 수술은 뭐 가령 1.5, 2차 수술은 1.0, 그러니까 15mm, 10mm 이렇게 뗀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실제로 두피 탄력을 재보면 15mm 안 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15mm 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어마어마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동반 탈락되거나 괴사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죠. 그래서 이 절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두피 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밀도를 이제 보잖아요. 그러면 뗄 수 있는 폭, 길이, 그다음에 제곱센티미터당 모발이 몇 개 있을 것인가를 알면 이 떼는 면적에서 모발이 어느 정도 채취된다는 거는 거의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절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떼고요. 비절개는 카운트하면서 채취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카운트가 될 거고, 근데 이제 이식 부위에는 사실 이제 20년 했는데 딱 그리면은 면모가 어느 정도 나오죠. 근데 이제 그것도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뭐 20년 했으니까 이제 딱 보면 면모, 그러면 절개하면 어느 정도. 근데 이제 탄력이 안 되면 비절개로 가야죠. 그 두피 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도 저희 병원은 기존에 이제 락소미터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의 팔사 모입이라는 의사가 만든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의 단점을 약간 보완해서 제가 이제 3D 스캐닝으로 이제 요거를 아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다 쓰고 있어요. 모든 상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두피 탄력을 측정하고 그래야만 절개냐 비절개냐, 절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, 위험한 케이스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쉽게 탄력이 좀 떨어진다. 그럼 비절개. 좀 탄력도 좋고 뭐 모발도 좋아. 그럼 절개로 이제 선택. 네,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조금만 더 보완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이식 부위에 필요한 양을 뗄 수 있느냐 절개로. 근데 필요한 양이 3,000모인데 절개로 2,000모밖에 안 나온다. 그러면 비절개로 하든지 절개로 2,000모를 하고 비절개로 1,000모를 추가 채취하든지, 네, 그렇게 해야겠죠. 물론 이렇게 정하지만 환자분이 난 무조건 비절개라고 정해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의 니즈, 그 다음에 실제 두피의 상태, 뭐 헤어스타일,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. 예산도 들어갑니다. 그럼 만약에 탄력이 좀 떨어져서 채취량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무슨 탄력을 얘기하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좀 탄력이 괜찮은 건지 그 측정할 수 있는 뭔가 테스트할 방법이 있을까요?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. 네, 이렇게 깍지를 끼고 뒤통수를 꽉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힘차게 흔들어 봤을 때 이 두피가 밀리는 거, 그게 위아래로 잘 움직여지면 두피 탄력이 좋은 거고요. 잘 안 움직여지면 두피 탄력이 낮은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. 그거를 말 표현으로는 두피 탄력이 단단하다, 부드럽다, 뭐 루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단단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죠. 단단하다는 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소프트하냐 하드하냐인데 마치 돌덩어리가 단단하다라는 걸로 이제 오해할 수 있거든요. 이 위에 두피에 5개 층이 있는데 5개 층 중에 위에 3개 층이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느냐거든요. 네, 근데 이거는 글라이딩을 하는 능력하고 이 자체가 늘어나는 탄성력 2개가 합쳐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두피 탄력은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탄성력과 이 활강력, 글라이딩 하는 능력을 또 구분해서, 근데 이거는 이 2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의사는 또 국내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는 의사는.
네, 저희 병원은 그걸 다 나눠서, 근데 이게 두피에 나중에 남는 흉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한테 측정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나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 않나. 그 두피 탄력은 두피 활강력과 두피 탄성력의 합이라고 하는데, 이 두피 탄성력과 이 활강력을 구분해서, 그러니까 두피 탄력은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. 근데 요것도 제가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. 근데 제가 발표한 이후로 두피 활강력과 탄성력을 구분해서 채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여지껏 나온 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발표한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게 절개 흉터나 이런 거에 그 얼마나 남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인상적으로. 이 탄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절개를 떼면 억지로 이제 잡아당겼다고 네. 하면은 완전히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. 네, 엄청난 수술 후 통증, 심한 동반 탈락, 심한 흉터,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괴사가 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. 잘 선택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절개로 하시는 경우에도 그 탄력, 탄성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잘 디자인해서 안전하게 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.